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과학적 원리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장치 이름 같은 거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구분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림 당연히 익혀두셔야 되고요. 야, 이거 학교 시험이니까 그림을 본문에다 안 주고요, 만약에. 그냥 문제에다가 이 그림을 넣으면서 여기다가 그냥 기억 이래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여길 빈칸으로 뚫어버릴 수 있다고.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시험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텍스트를 공부하라고 시간을 준 시험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런 식으로 안 내. 근데 모의고사는 수능은 안 내지만 학교 시험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모의고사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밑줄 치고 기억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들어가 볼게요. 자,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켜주는 발전 장치이다. 괜찮지? 자, 열기관과 달리야, 그죠? 효율이 높다. 소음, 진동, 배기가스는 없다. 됐지? 넘어가도 되겠죠? 얘네들은 적다. 효율은 높고, 뭐가? 연료전지가. 됐습니까? 그럼 열기관은 반대인 거야. 열기관은 소음도 좀 있을 거고, 진동도 있을 거고, 배기가스 문제도 있고. 맞지? 자,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연료전지인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맞죠? 이게 지금 수소 연료전지야. 자,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그리고 전기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여기 다 있네요. 산화극 확인 한번 하고. 그쵸? 그 다음에 환원극 얘기하고, 그쵸? 전해질 막 얘기하고 있고, 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안 써 있잖아. 이게 전선이에요, 지금 이거. 연결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음. 넘어갈게요. 전기도선. 맞지? 전기도선. 자, 수소 연리전지에서는 수소와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됐죠? 뭐, 이거 과학 상식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모두가 과알못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내가 모르겠으니까. 물이 된대요. 됐지? 수소랑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장치 외부로 연결된 도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선이란 얘기 했던 거야, 아까. 맞지? 어. 써놓을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도선. 됐습니까? 자, 도선을 통하여 전자가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얻어진다. 이거 화살표 보이죠? 이게 지금 방향이야. 전자 이동인 거야. 맞지? 자, 이는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과 정반대의 반응이다. 괜찮습니까? 야, 이거 지금 봐봐.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분해한다고? 이건 결과로 무슨 얘기야?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 있잖아.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전기를 쓴다고. 됐습니까? 야,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거잖아.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만들어져. 근데 그 과정 중에 전기가 발생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면, 됐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 산화극에서는, 됐지? 산화극 얘기하고 있다. 에? 그림이랑 자꾸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됐지? 왼쪽에 있는 얘가 산화극이었지, 요놈, 요놈. 됐지? 맞지? 산화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들어와 산화극을 구성하는 탄소 물질의 표면에 있는 촉매의 도움으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자, 봐라. 우리 지금 이쪽이 산화극이어서 내가 이거 색깔 가지고 구분할 거야. 지금 이제.
자, 이 빨간색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요거라고 지금 여기. 됐어? 됐죠? 자, 체크할 거야. 산화극은 탄소 물질로 구성되어 있대. 맞습니까? 됐죠? 그 표면에는 촉매가 있는데, 됐죠? 결국 이때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지금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자, 그리고 이때 수소이온은, 그래서 수소이온은 산화극과 환원극, 됐지?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 이게 전해질이지 지금? 초록색? 됐냐? 전해질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한다. 됐습니까? 요거 괜찮아?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가로지르는 거야. 아시겠어? 아시겠어? 됐죠? 나 지금 여기 색깔 많이 쓸 거야. 괜찮죠? 이거 뭐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 때는 너네가 이렇게 못 풀어. 지금 그냥 글 자체를 설명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환원극으로 이동한다. 됐죠? 이 색깔 한 번 더 바꿔볼까? 전자는, 됐지? 맞아. 도선을 통해서 이동한다까지. 됐죠? 야, 봐라잉. 수소이온은 방금 요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맞냐? 내려갔을 때 전자는, 됐지? 그림 살짝만 올라갔다 내려올게. 전자는 방금 봤던 요거 있죠? 요거 도선. 맞지? 전기 도선을 통해 전자가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맞죠? 됐냐? 음. 이게 글 따로 그림 따로 보는 게 아니야. 됐니? 어차피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주면서 문제 묻는 거야. 됐지? 자, 내려갑시다. 다시 기본 색깔로 바꿀게요. 이동한다까지. 자, 이때 전해질은 됐지? 전해질 초록색이었잖아. 맞죠? 전해질은 이온에 대해서는 전도성을 갖는다. 됐지? 이온에 대해서는 전도성을 갖고 전자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다. 괜찮습니까? 전도성은 밑에 뜻불이 있죠? 괜찮습니까? 이동시키는 성질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걸? 맞죠? 넘어가 되겠어?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전해질 통해서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온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있으니까 수소 이온을 넘겨줄 수 있는 거라고 통해서. 근데 전자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어. 그러니까 전해질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기 도선, 장치 외부로. 맞지? 맞지? 내가 지금 말한 거 들었냐? 봐. 전자는 전기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거든? 맞아? 근데 전기 도선이 어디 있다 그랬어? 장치 외부에 있다 그랬지? 이거 두 개를 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는 장치 외부를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됐어? 넘어갈게요. 자, 산화극은, 됐지? 산화극 빨간색이었어. 전기화학 반응, 전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가리키는 말이고, 연료인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이므로 연료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말. 됐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산화 반응이란, 됐죠? 어떤 분자가 전자 혹은
수소 원자를 잃거나 산소 원자를 얻는 반응을 일컫는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산화극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네. 맞지? 정리되지? 괜찮죠? 어. 자,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산화극 반응은 네, 그렇답니다. 네, 그렇대요. 됐지? 뭐 이걸 너네가 외워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건 진짜 리얼 화학이잖아. 그치? 우리는 국어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됐죠? 와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나. 이건 근데 별거 없잖아. 두 개의 수소가, 그쵸? 네 개의 수소 이온이랑 네 개의 전자로. 괜찮습니까? 나 예전에 화학 했어요. 어. 나 화학 잘했어요, 심지어. 어. 대한민국 화학계에서 훌륭한 인재를 하나 잃은 겁니다. 어. 국문학과에 뺏긴 거예요. 됐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문제 없죠? 자, 한 편 잘라줄게요. 아예 잘라주고 갑시다. 한편, 환원극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자, 환원극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반응에 참여한대요. 일단 산소 기체가 뭐 어떤 역할을 하네. 자, 만약에 환원극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지 않고 수소 기체를 공급한다면 수소 기체가 전극에 흡착하여 원자 상태로 분리는 된다야. 하지만 그렇게 생긴 수소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됐죠? 이거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한다면 가정이야. 됐죠? 산화극에 수소를 공급한다면 원자 상태로 분리는 일어난다. 하지만 수소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괜찮습니까? 뒤에 볼게요. 자,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야, 이거 말 바꾸면 뭐야? 이거. 이거 위에 나왔었어요. 이게 환원 반응 아니야? 맞죠? 전자를 잃는 것도 환원이라 그랬었어. 괜찮습니까? 야, 방금 전에 위에 있었잖아. 잠깐 올라갔다 와볼까 또? 요거, 환원 반, 쏘리. 오, 쏘리. 이거 진짜 과일못이다. 산화 반응, 산화 반응. 괜찮습니까? 산화 반응. 됐죠? 여기 지금 있었잖아. 산화 반응의 정의. 어떤 분자가 전자 혹은 수소 원자를 잃거나, 맞지? 또는 산소 원자를 얻는 반응. 괜찮죠? 내려가도 되겠어? 자, 볼게, 다시. 여기. 괜찮죠? 전자를 잃는 거잖아. 내놓는 거니까. 되니? 야, 전자를 내놓는다가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산소기체가, 산소기체의 역할 나오네. 산소기체는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거야. 됐어? 환원극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싹 날리고 한 번만 정리할게. 만약인 거야, 여긴 지금. 만약에 수소기체를 산화극에만 공급한다면, 야, 원래 산화극에는 수소기체 넣는 게 맞아. 근데 환원극에는 뭐 공급해야 된다 그랬어? 산소 공급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산화극에 수소만 공급한다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산소 기체가 환원극에 공급되지 않아서 괜찮아? 결국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산소 기체가 없기 때문에 됐어? 이게 안 생긴다고. 문장 거꾸로 배열한 거 보이니 지금? 됐습니까? 어, 됐죠? 수소만 공급한다면 됐지?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산소 기체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분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어? 배열 잡을 수 있겠어? 문장 배열 잡을 수 있겠어? 이게 이런 글들의 문제점이에요. 잘 알아듣기 좋게 순서대로 잘 배열해서 줘도 우리가 이해할까 말까인데 이걸 섞어요. 지 맘대로. 괜찮습니까? 자, 넘어갈게. 또한 산소기체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에 도달한 전자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지? 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에 도달한다. 됐죠? 뿐만 아니라 전해질을 통과해 온 수소이온을 받아서 물로 전환된다. 괜찮습니까? 아, 환원극에서 뭐 일어난다고? 수소 원자랑, 됐지? 그리고 환원극에 공급된 산소가 만난다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그동안 우리 얘기했던 거네. 수소랑 산소랑 더하면 뭐 나온다고? 물 나온다고. 맞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즉, 수소 연료 전지의 환원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됐습니까? 자, O2랑 그쵸? 아니 뭐야 수소 원자냐 이게? 수소 원자랑 전자랑 만나는 거야 환원극에서. 괜찮습니까? 잘 봐라. 잘 봐. 이거 공기 중의 산소죠.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진짜로 이거.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O2는 말 그대로 공기 중의 산소야. 맞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4개의 수소 원자 있지? 이거 어디 통해서 온 거? 그렇지. 전해질을 통해서 온 거. 됐어? 산, 이렇게 정리하자. 산화극에서 전해질을 통해 온 것. 맞지? 맞아? 그리고 그 뒤에 더해져 있는 4개의 전자는 어딜 통해서 온 거? 아니, 어디에서? 얘도 산화극에서. 맞지? 어디를 통해서? 그렇지. 전기 도선을 통해서 온 거. 됐습니까? 됐어? 괜찮아? 내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는 거지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영역은 이 부분을 바꾸는 걸 좋아해요. 어디에서? 첫 번째. 됐어? 그리고 어디를 통해? 두 번째.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산화극에서 전기 도선을 통해 온 수소 원자를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이 된다. 그쵸? 넘어가도 되겠죠? 자, 결국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됐죠? 이러한 화학식의 반응이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자면, 종합해 보자면, 진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딴 거 없어요. 자, 수소 연료주지 뭐라고? 수소 공급되지. 공기 중에 산소 있지. 이거는 계속 만날 수 있다고. 만나면 전기 도선을 통하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여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는 게 그래서 물이에요. 깨끗한 물을 배출한다고. 그래서 친환경 연료전지가 되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거 친환경 연료 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름 안 떼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수소랑 결합해서 화학 반응하면 깨끗한 물 생기고 전기 생기고. 됐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갈게요. 자, 이 반응의 역반응인 물의 전기 분해. 아까 얘기했던 거. 됐죠? 물에다가 전기 쬐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된다고. 됐죠? 얘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 반응이 일어나지만, 됐죠? 수소 연료 전지의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다. 그리고
모든 연료 전지의 반응 또한 자발적이다. 외부 에너지 필요 없다고.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소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은 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마지막 문단 내용은 이거네요. 그치? 음. 왜 자발적일까? 자,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보다 작아서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자, 표시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음,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일어난 후, 반응 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안정된 상태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어?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준거가 되는 값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인데 모르는 말 나왔다. 체크 하나 할게요. 자, 설명 나오겠지?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에서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을 뺀 거래요. 됐습니까? 정리되냐? 이거 메모도 하나 하세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자로 두지 말고, 어? 출입한 반응열 빼기 엔트로피 변화 곱하기 온도. 됐어? 이걸 우리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부른대. 됐습니까? 잘 봐라. 잉? 우리 이거 가지고 맨날 놀던 거 있잖아. 출제자들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A라고 얘기하자. 얘가 B라고 치고, 얘가 C라고 얘기해보자. 괜찮습니까? 어. 자, 두 개를 비교할 거야. 됐죠? 가라고 하는 거랑 나라고 하는 걸 비교할 건데, 가가 나보다, 그치? 가가 나보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컸대. 맞아? 그러면 가는 나보다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작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게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메모하라고 한 거야, 이거. 문자로 놓고 그냥 보지 말고. 자, 그때 출입한 열은 발열 반응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요. 흡열 반응이면 플러스 부호를 갖는데. 음, 발열이 뭐야? 방출하는 거예요. 됐지? 열을 내는 거, 방출하는 거. 흡열은 열을 흡수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거 문제에서는 흡열, 발열이라고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전체 반응을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몰의 수소기체가 1몰의 산소기체와 반응하여 2몰의 물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됐습니까? 양 정해줬어요. 이렇게. 괜찮지? 됐죠? 자, 넘어가 되겠어? 그리고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한대요. 따라서 액체보다는 기체의 엔트로피가 크다. 이거 딱 봐도 보이네요. 자, 뭐라고? 메모합시다. 엔트로피 얘기 나온다.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 됐어? 그리고 그 뒤에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무질서하다고 얘기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 따라서
전체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래. 괜찮습니까? 됐죠? 요거 이렇게 엮어 놓을게요. 어, 전체 반응은 이거 조심해야겠다. 잘 봐라. 야, 분자수가 많을수록 어떻단 얘기야? 무질서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자 고지고대로 읽어가지고 또 나중에 실수하지 말고. 잘 봐. 분자수가 많을수록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자, 지금 너네한테 두 가지 정보 준 거야. 하나, 둘이야. 됐어? 근데 갑자기 뒤에 나온 이 얘기는 뭔 소리예요, 그러면?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지.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방금 읽었던 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봐. 2몰의 수소기체, 1몰의 산소기체. 됐지? 잘 봐라. 기체였지. 괜찮아? 기체였지. 정신 좀 잡고 여기. 됐어? 기체였지. 근데 물이 만들어지지. 괜찮아?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 보면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변하는 거잖아. 엔트로피 줄어드는 거네. 맞지? 맞지? 그리고 전체 양으로만 봐도 괜찮습니까? 양으로만 봐도 2몰, 1몰인데 2몰 더해서 3몰이 아니라 2몰 되는 거잖아. 분자수도 적어진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전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됐어? 넘어가 되겠어? 자, 그런데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요거까지 정해줬네요. 됐죠? 발열 반응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부호 쓴다 그랬지? 오케이, 여기까지. 메모해놓고 갈게요. 마이너스 부호 사용할 거다. 이므로 온도에 의해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의 부호가 결정된다. 괜찮아? 왜? 온도가, 온도가 양의 값이면, 음의 값이면 커진다, 작아진다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든지 변하게 되겠지? 됐니? 우리 지금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됐지? 괜찮아? 자, 즉, 이 반응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가 되고, 그래서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됐지? 이 특정 온도는 언제인지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값을 정확하게 안 줬잖아, 우리한테. 됐죠? 반응열이 얼마다라는 값도 안 줬고, 됐죠? 온도가 몇 도다 이런 거 안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총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항상 자발적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연료 전지는 항상 특정 온도 이하로 설정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 마지막 부분의 난이도 되게 높다. 됐니? 이거 공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용했어요. 전제가 보이잖아.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막 난리 칠 거다. 괜찮습니까? 왜? 이거 조금만 더 만약에 진짜로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선 넘는 문제 만든다. 수소 전지 말고 다른 거 쓸 수도 있거든. 어차피 얘랑 원리는 비슷할 거라서. 괜찮아? 얼마든지 이제 엔트로피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값을 가지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일단 참고 정도만 해두셔도 될 것 같다. 됐냐? 나로 넘어간다. 글이 길어요. 정보량이 많아. 그래서 가봅시다. 자,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염기성 또는 산성 연료 전지로 나뉜다. 그리고 작동 온도에 따라 약 100도씨에서 작용하는 저온, 약 200도씨에서 작동하는 중온, 약 1000도씨 이상에서 작동하는 고온 전지로 나뉜다. 온도 나눴지 벌써? 괜찮습니까? 방금 전 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알겠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연료 전지의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 결정된다. 오케이. 이거 나왔네요.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 결정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전해질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한다면, 경우야, 고분자 물질을 쓴다면 전해질은 산성 물질이 사용된다. 작동 온도는 저온이다. 됐지? 고정입니다. 그래서 고정. 반면에 세라믹 물질인 고체 산화물을 사용하는 경우, 됐지? 경우 구분이야. 이때는 이온 전도도가 저온에서는 매우 낮아지므로 이거 신경 쓰지 마. 저온에서는 안 된다야. 결국 고온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괜찮습니까? 자, 지금 본 김에 옆에 메모하고 넘어갑시다. 고분자 물질. 됐죠? 산성 물질 사용. 저온. 됐어? 그냥 짝 지어 놓은 거야. 반면에 고체 산화물 쓰면 고온에서 작동. 뭐 이렇게 정리할까? 됐죠? 아니 뭐 서술자가 아예 본문에 못을 박아준 걸 우리가 뭐 특별히 혼동할 이유가 없어요. 됐죠?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온도에 따른 분류법 이외에도 첫 번째 문단은 작동 온도에 따른 건데 이거 말고도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할 거래. 두 번째 문단은 직접 연료 전지가 있어요. 직접 연료 전지래. 얘는 탑재한 원료를 바로 산화극에 공급하고요.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거래요. 자, 수소를 탑재하여 이를 연료로 공급해서 연료 전지를 작동할 수도 있고,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탄화수소를 연료로 산화극에 공급하는 경우도 똑같대요. 상관없네요. 어차피. 그죠? 그냥 원료를 직접 산화극에 공급하면 둘 다 그냥 직접 연료 전지래. 그치? 자, 이 경우는 작동 온도가 저온이다. 고분자 물질이 전해로 쓰인다. 전해질로 쓰인다. 대신에 간접 연료 전지는 됐습니까?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탑재한대요. 이건 똑같네요. 그치? 봐봐잉. 방금 전에 수소 탑재한 거 가능. 됐죠?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탄화수소를 연료로 쓰는 것도 가능. 됐니? 근데 지금 간접 연료라고 해서 연료의 종류가 바뀐 건 아니야.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탑재하고요. 됐지? 계질기라고 하는 걸 통해야 된대. 그리고 이를 공급하는 거래. 괜찮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계질기가 있냐 없냐는 다르겠네, 완전히. 직접은 계질기 필요 없겠지. 간접은 계질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됐냐? 다음.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소 기체 저장 탱크를 차량에 탑재하여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수소 탱크 넣는다고. 근데 수소 기체는 저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판매망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수소를 파는 데가 잘 없어. 그리고 수소 저장 탱크의 안정성, 이거 미친 겁니다. 어. 수소 폭탄이 괜히 수소 폭탄이 아니잖아. 사고 나면 그 탱크가 폭탄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메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가 자동차용 연료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소 실제로 직접 수소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간접 방식을 좀 많이 쓴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개질기를 자동차에 탑재하고 그러니까 세모란 얘기야. 됐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간접 연료 전지 쓴다고. 됐죠? 넘어갈게요. 이에 비해 직접 연료 전지인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네모는 됐죠? DMFC는 개질기 없어요. 직접 메탄올을 연료극에 공급하는 전지래요. 넘어가 되겠죠? DMFC의 산화극 반응은 메탄올이 물과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된대요. 이것도 또 확인해요, 잠깐. 자, 요 둘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리고 수소이온과 전자를 내는 반응이래. 어디서? 산화극에서. 됐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색깔 한번 바꿀게요. 환원극에서는 산소가 산화극에서 발생한 수소이온과 전자와 반응하여 물이 된다. 아, 산소가 수소이온 전자랑 결합해서 물이 된다. 됐습니까? 어이구, 정리되시죠? 자, 따라서 DMFC의 전체 반응은, 그죠? 전체 반응은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하여, 됐지? 자, 메탄올과 플러스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만들고 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어디서?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아니, 어디에서? 그렇지. 맞지? 그리고 물은 어디에서? 환원극에서.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DMFC는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배기가스 이런 게 없어요. 그래봐야 배출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이산화탄소랑 물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없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야, 이거 글 진짜 좀 어렵다. 글 진짜 좀 어렵다. 야,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있겠지? 화학 반응 나오는 거. 됐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아니다. 요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요거 뭐 구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됐죠? 요거 좋다. 요거는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 있잖아. 요 내용. 요거. 그치? 요 내용 너네 항상 이 그림 놓고 설명하세요. 괜찮습니까? 요거 그림 놓고. 여기다가 A, B, C, D 해놓고 묻기가 가장 좋아요. 뭐, A에서 발생한 뭐가 뭐를 통해서 C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 만들어내는 게 제일 근본 문제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포인트 2번에서 구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걸리는 게 요 깁스 에너지. 여기. 깁스 에너지 변화량. 여기. 세 문제. 그럼 딱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문제 유형이랄 게 그 정도야. 이 글에서는. 어.
뭐 당연히 뭐 내용일치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내용일치라든지 어휘 문제 이런 건 뭐 당연히 뭐 가능한 거고 얼마든지 어, 필수로 잡아야 되는 유형은 세 가지네요. 일단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